삶을 채우는 지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버타운에서의 노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버타운 꿈꾸던 노후의 이상인가? 혹은 숨겨진 함정인가? 최근 들어 실버타운 광고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시설, 편리한 생활,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약속하는 이 광고들은 많은 노인들에게 이상적인 노후를 꿈꾸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약속들이 정말로 현실과 부합할까요? 실버타운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노인의 실버타운 생활 경험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박영숙 할머니의 선택. 박영숙 할머니는 평생을 농촌에서 성실하게 살아오며 세 자녀를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그녀는 점차 고요한 시골 생활이 위로가 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고독과 불안 속에서 노후를 보내기보다는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은 박 할머니에게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광고에서는 최고급 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내세우며 노후의 이상적인 생활을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감하게 시골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주 초기 박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와 깔끔하게 관리된 시설들,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들은 그녀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실버타운의 이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차이. 우선 실버타운의 규정들은 예상보다 엄격했습니다. 매년 받아야 하는 치매 검사와 입주 조건은 박 할머니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치매 검사는 그녀에게 언제라도 내쫓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실버타운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이 박 할머니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위치가 중요한데 가까운 곳에 병원이나 복지관 같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입주 비용뿐만 아니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와 생활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실버타운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입주를 결심한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이웃들과의 갈등. 게다가 실버타운에서의 인간관계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던 다른 입주자들이 점점 더 박 할머니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웃의 자랑과 경쟁은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자식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며 박 할머니를 압박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참고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단순히 이웃과의 갈등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몇몇 사람들과 교류를 시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사이에 끼어들기 어려운 벽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러한 상황에서 윤금자 할머니와 우연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윤 할머니도 박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 할머니는 영어 수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소외감을 박 할머니에게 털어놓았고 박 할머니는 그와 공감하며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 우정은 박 할머니에게 실버타운 생활에서 느끼던 외로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의 현실적인 문제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박 할머니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격식 있는 복장을 하고 식사에 참석해야 하는 규칙은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기대했던 그녀에게 이곳은 점점 더 답답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식당에서의 식사도 점점 더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고 맛있던 음식들이 반복되면서 지루해졌고 그녀는 집밥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항상 밝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는 점점 무성의해졌습니다. 작은 부탁 하나를 하려 해도 무심한 반응을 받거나 형식적인 태도에 실망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실버타운의 프로그램과 시설.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취미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었지만 점차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입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프로그램들도 이제는 몇몇 사람들만이 남아 관심을 보였고 분위기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요가 수업과 미술 교실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면서 점점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녀는 실버타운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실버타운의 시설들도 처음에는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용 공간은 여전히 깨끗하게 유지되었지만 개인 방의 시설은 점차 노후화되었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실버타운이 더 이상 자신에게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버타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박 할머니의 기대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방에 살던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박 할머니와 다른 입주자들은 급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직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큰 위기는 넘겼지만 이 사건은 박 할머니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 할머니는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화려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매료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이 결심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박 할머니가 실버타운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을
추천했기 때문에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실망할까봐 두려웠지만 딸 역시 박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곳에서 지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박 할머니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곳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결국 박 할머니는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의 도움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했고 윤금자 할머니도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박 할머니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딸과도 자주 만나고 익숙한 동네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윤금자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미술 교실에 참여하며 소풍과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박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과 여유를 찾았습니다. 윤 할머니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이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결국 박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통해 아무리 좋은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고 외로움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결코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의 따뜻한 교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작은 일상에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노후의 진정한 행복은 결국 내 마음의 평안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들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노후를 준비하며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버타운은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평안과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노후를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환경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행복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실버타운과 같은 시설은 그저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노후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임을 잊지 마세요. 삶을 채우는 지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